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모니터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사모니터의 스타트업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로서 저도 이제 99년도부터 디자이너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같이 이제 경험을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저는 송태민이고요. 보통 이제 어비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비는 이제 어도비의 약자가 아니라 나름 이제 물고기 어자에다 날비자, 그래서 물고기가 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는 가능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99년도부터 계속 써왔던 닉네임이었고요. 쓰다가 이제 회사도 아예 어비팩토리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물론 주업은 이제 디자이너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뭐 개발도 하고,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수도 해요. 그래서 가수도 해서 TV에서 공연도 하고 이럽니다. 네, 잡다하게 놀다 보니까 그래서 공장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어비팩토리로 막 찍어내는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언제 봤냐?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 아시죠? 네, 전 세계 1호 구매자입니다. 네, 굉장한 오타쿠죠. 정답입니다. 네. 그 뒤로부터 1등에 대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애플워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워치가 일본에서 1차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바로 날아가서 줄 서서 산 다음에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TV도 나가게 됐고요. 네, 그거 말고도 지금은 안 차고 왔지만 이 구글 글래스도 국내 1호로 나오는 이상한 이제 오타쿠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타쿠가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한 쪽도 있겠지만은 나름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말고도 뭐 나중에 제가 하도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나중에 꿈이 뭐야? 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특히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가가 사실 되고 싶어요. 어떤 역할이든 제가 과거에도 지금 몸이 살이 많이 쪘지만은 뭐 행위예술도 했고요. 네, 뭐 설치미술부터 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좀 더 키우다 보니까 디자인 쪽도 훨씬 더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99년도부터 아예 디자인 쪽으로 발을 들여놨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이상한 복장으로 나와요. 뭐 중국인 복장 입고 나와서 망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스카페 이제 광고 모델도 하게 됐고요. 이러면서 이제 TV와 친해지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작년에는 막 이런 혼란도 있었어요. 나 연예인 하고 싶은 건가? 연예인 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진짜로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봤죠. 인터뷰를 보기도 했는데 일단 나이도 나이고 외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뉴스 패널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뉴스 패널을 나가는 이런 소속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사모니터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대표도 했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의 자리라든지 혹은 뭐 대표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제가 사업했던 어비팩토리의 사례,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이제 비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핸드폰 켜놓을게요. 우선 이제 사모니터넷, 일단 단어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IT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모니터넷은 당연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 중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부터 해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99년도, 2000년도 이 당시에는 홈페이지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창업 붐이 불면서 디자이너가 코딩도 하고 기획도 하는 게 당연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개발도 같이 했어요. 이 당시부터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개발도 하는 이상한 디자이너가 돼버린 모습이 좀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모니터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아니라 이제 개발자다라는 인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끝까지 디자이너란 타이틀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겠죠. 우선 뭐 사모니터넷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 네스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쟤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홈네트워크 아니면 스마트홈 막 이런 단어가 2000년 초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피처폰으로 집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 밸브라든지
이런 잠그는 것들이 과거에도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동화되는 게 왜 사물 인터넷이고 왜 새롭게 이슈를 받아야 되는지 되게 궁금할 겁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집에 가면서 나 25도에 맞춰야지 25도 체크하면은 집안에 있는 보일러가 25도로 가동이 되는 이런 기계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과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들었던 뭐 AI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이제 이걸 이용을 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난 25도로 맞춰놓고 주말에는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밤에 11시경에 또 25도 맞춰놓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학습이 되면요. 얘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는 제가 이때까지 썼던 이런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그 근접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송태민이라는 주인은 집에 평일날은 항상 8시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제가 작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8시경에 알아서 작동을 시킵니다. 주말에는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밤 11시경에 또 자동으로 켜놓는 이런 부분이 약간 뭐 자동화 시스템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얘네들이 이 네스트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재작년에 하나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에너지 전략을 하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한 주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 곳에서 전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온도보다 1도씩만 더 낮추자. 낮추게 되면은 약 12만 원 정도의 현금을 그냥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겠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자동화 시스템에 25도를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24도를 맞춘 게 아니라 네스트 본사에서 강제로 다 낮췄어요. 참여를 오케이 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맘만 먹으면은 더워 죽게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추워 죽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와 이게 해킹된다면은 라는 생각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혼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돼서 나온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 이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일본에 전철이 있습니다. 전철 밑에는 이제 뭐 스프링 같은 게 있겠죠. 완충제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센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센서는 되게 단순해요. 얘가 얼마나 무게를 무게가 감지가 되는지 알아내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철에 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눌리니까 이만큼 사람이 많이 타고 있다, 적게 타고 있다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그 JR 선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바로 작년 3월달에 오픈을 했죠. 이게 오픈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열차가 지금 들어온 열차가 사람이 지금 3-4번 칸에 많이 타고 있다, 적게 타고 있다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내는 게 또 단순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수도 없이 몇 달간 쌓이다 보면은 토요일 날 아침 7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신도림역에 뭐 강남 방향이 항상 뭐 몇 번째까지 사람이 많다라는 데이터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JR선을 이용할 때 딱 지금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간에는 뭐 3-5번 칸으로 가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편하기 위해서 이 지하철 전철 회사들이 과연 이걸 서비스를 할까? 당연히 아니겠죠. 단순하게 이제 돈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편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철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절감했냐? 아까 이 센서에다가 다른 내용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은 이 속에 있는 이 스프링이나 이 부품들이 얼마나 낡고 있는지, 언제가 교체 시기인지, 그다음에 현재 고장 확률이 몇 %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는 센서를 같이 달아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일본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전철 이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죠.
그 목적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 그 목적을 좀 더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서비스를 옮겨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사물 인터넷 하나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즘 전자담배를 많이 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담배값이 오르면서 전자담배가 많이 인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얘가 전자담배라는 게 사물인터넷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제 고민도 하게 돼요. 이게 하나 고민이 풀리면은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묶으면은 이게 사물인터넷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뭐 인터넷과 연결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전자담배를 핸드폰과 연결된다. 네, 이거는 전혀 사물인터넷이 아니에요. 과거 그 용어로는 M2M이라고 있는데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디바이스끼리 연결만 돼서 뭐 몇 번 눌렀냐 몇 번 폈냐 이 정도까지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물인터넷은 거기다가 좀 더 뭔가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폈는지까지 다 알아냅니다. 단순하게 저 혼자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끼리 알아내게 된다면은 한국에서는 서울에 아침 7시에 강남역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제일 많이 핀다 이런 데이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지금 뭔가 금연 장치를 뭔가 해야겠다 이런 솔루션도 내놓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만큼 이런 단순하게 핸드폰하고 연결됐다 인터넷과 연결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이너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이런 이제 사업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디자이너만 얘기하고는 쉽지 않죠. 왜냐면 워낙 소수의 인원이 시작하는 뭐 회사다 보니까 뭐 디자이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서도 쓰고 문서도 쓰고 뭐 쓰레기통도 비우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좀 나누자면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 오프라인 디자인하고 제품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앱이라든지 같이 연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디자이너를 거의 안 뽑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드웨어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어 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게 뭐 이쁘면 돈 주면 이쁜 거 만드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디자인 필요한 게 이렇게 총 뭐 간단히 나눠서 6개가 될 것 같아요. 뭐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뭐 인쇄 쪽이라든지 등등 필요한데 사실상 여기 딱 보시면은 대부분 여기 디자이너 분이시니까 한 명이서 이 6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저는 뭐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3D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럼 저는 포토샵과 손 그림과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도 내가 디자이너인데 모든 디자인은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제품 디자인도 제가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포토샵과 손 그림으로 해서 열심히 그린 다음에 3D 모델러한테 알바비를 주고 모델링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또 만들었는데, 또 제품 디자이너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양산 설계를 따로 맡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단 디자인부터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이제 비콘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이제 어비콘이라는 제품입니다. 비콘이라고 하면은 보통 블루투스 기반의 송신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TV에서 많이 보던 뭐 실업이라고 아시죠? 무슨 특정한 가게를 갔을 때 쿠폰이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바로 비콘인데요. 근데 저 제품을 만들면서도 저도 이제 양산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양산 공장에 갔죠. 가져가서 저런 디자인을 뽑고 싶은데 뭐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뭐 금형이 뭐 4개 들어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인가?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몇 군데 다 물어봐도 4, 5천만 원 달래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인맥이다. 그래서 인맥을 해서 아버지 친구분이 양산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일단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 왜요? 라고 하니까 저는 나름
컬러도 이렇게 색깔도 나눠 놓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무조건 판이 네 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 판으로도 끝낼 수 있다. 우회를 평평하게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중사출로 해가지고 흰색 뽑고 파란색 뽑고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왜 살리냐. 전 끝까지 살렸어요. 난 디자이너니까 이 마인드가 굉장히 셌어가지고. 근데 회사의 일반적인 직원이었으면은 평평하게 갈 수밖에 갔겠죠. 왜냐면 금연비가 500만 원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왔으면 3천만 원인데 그래도 저는 원하는 대로 이제 갔던. 근데 만약에 사전에 이런 양산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지식이 제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노멀한 디자인 혹은 오기를 알기 때문에 그 안 상태에서 더 특이한 디자인도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하면서 몸소 배웠던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웹 디자인, 앱 디자인, 인쇄 쪽, 영상 쪽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해서 다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혼자 했었죠.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에 열었을 때는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인 기업이었죠. 1인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 처음에는 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업하기 바로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가 SK 플래닛이었어요. 그래서 SK 플래닛에서 다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맥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일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초반에는 에이전시로 돈 벌자. 그래서 SK 거 관련된 이제 앱과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억 5천 정도 벌었습니다. 1억 5천 벌어가지고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바로 양산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사물인터넷 제품 디자인까지 다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디자이너가 대표라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디자이너 출신의 무슨 대표 뭐 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 듣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 이름을 넣어놨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뭐 토니 퍼텔이 있겠죠.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스트의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인데 저 아저씨가 보통 이제 아이팟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디자이너죠. 그래서 저분이 사업을 이제 네스트를 잘 하게 되면서 구글에게 또 이제 2조 2천억 원의 회사를 팔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끝쪽에 있는 이제 박성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분도 이제 디자인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했죠. 저거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 이제 카메라예요. 그래서 PIC라고 P 카메라인데 저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나름 해요. 특히 대표 같은 경우는 개발을 모르더라도 개발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신의 디자인이나 자신의 서비스 자체가 남들에게 보이는 건데 단순하게 우리 건 이뻐 해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팔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들으셨나요? 인공아가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저도 그 당시에 봤었는데 보자마자 우와 디자인 이쁘다 이런 거 진짜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얘를 차고 있으면은 뭐 40분 동안인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뭐 사디 출신의 어떤 무슨 디자이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디자이너 4명인가 6명이서 같이 뭉쳐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얼마 전에 인디고고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내려왔죠. 뭐냐,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를 만든 거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죠. 디자인도 이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물속에서 정말 끼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특히 물속에 있는 거에 그 바닷물이든 어떤 물에서 거기는 산소를 뽑아내서 숨을 쉰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영화 속의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또 파장이 딱 일었어요. 어떤 거였냐? 대부분 기사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디자이너 6명인가 하여튼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이런 회사를 했는데 역시나 안 됐다. 혹은 개발자도 없이 무슨 디자이너가 라는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디자이너가 사업하면은 욕먹는구나 라고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사업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디자이너세요? 그러면 그럼 개발자는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안 던지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가 특히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개발적인 어느 정도 워크플로우나 흘러가는 건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제 사업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차리자마자 바로 이슈화가 돼서 TV까지 나갔던 부분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체크업 배터리라는 앱인데요. 이제 구글 글래스용 앱이에요. 구글 글래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슈를 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관련된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먼저 찍고 가자 라고 해서 제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배터리 체크하는 거였어요. 저것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거죠. 제가 구글 글래스를 처음 껴보니까 와, 이건 완전 새로운 디바이스다, 완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심정처럼 저 구글 글래스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거꾸로 돌아가 보자. 그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깔았던 앱이 뭘까라고 해보니까 배터리 체크하는 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배터리가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 배터리 체크 앱을 깔면은 이걸로 남은 걸로 뭐 몇 분을 쓸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건 쉽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구글 글래스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었지만은 저거 하나가 이슈가 크게 됐어요. 한국 사람도 이거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뉴스랑 TV가 나가게 되는 이런 이슈가 하나 됐었죠. 그 이슈거리를 그대로 타고서 바로 나갔던 게 아까 말했던 이 어비콘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비콘이라는 것도 애플사에서 2013년도에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는 당연히 바로 만들었겠죠. 만들면서 주변의 모든 인맥과 이런 정보망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이걸 또 준비하고 있는지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또 SK텔레콤에서 얘가 나오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언제지? 라고 했더니 5월달에 나온대요. 그래서 4월달에 내자. 그래서 4월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5월 1일, 저는 4월 1일을 내서 오히려 그 SK보다는 제가 이슈를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어비어링 제품이었어요. 제가 너무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순간 바로바로 다 만드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 비콘하고 연동되는 디바이스가 될 것 같은데, 비콘도 지금까지도 아직 한국에서 크게 활성화가 되진 않았어요. 점점 커지고 있지만요. 근데 얘는 이거랑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귀걸이가 돼요. 그래서 뭐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데 갔을 때 작품 앞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작품 설명이 나오는 이런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귀 위에다 착용하는 이제 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것도 나왔던 이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왜 귀걸이는 아무도 안 만들지? 먼저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 보니까 좀 특이해야 될 것 같은데 주먹을 어떻게 받지? 사실 이 기계의 크기는 이 두 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귀 뒤에다가 딱 숨겨놓으려고 했는데 귀 뒤에다 숨기면은 안 보이잖아요. 특이하게 하자. 최대한 길게 이제 뺐죠. 밑에까지 빼고서 이렇게 또 제품이 나오니까 이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슈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가서도 거기서 이제 TV도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디자인의 영감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마우이족이다 라고 했던 마우이족 아시죠? 뼈 여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제작을 했다라고 해서 또 이슈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회사를 어비팩토리라는 회사는 작년 이제 8월달에 이제 엑시트를 했습니다. 엑시트라고 했으면은 회사를 판 거죠. 그래서 회사를 이제 LG U+ 관련된 회사 쪽에 팔고서 LG U+로 이제 스카웃이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너무 약간 따분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지금 회사에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니라 사업기획이에요. 신사업을 발굴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 돈으로 사업을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직접 할 일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 작업실에서 맨날 와서 만드는 게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름 좀 국내에서는 사업은 이제 해봤으니 외국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다가 회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이 팔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뭐냐?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인데 이제 그 단풍 씨앗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단풍 씨앗은 빙글빙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애들하고 놀 때 쓰는 거죠. 제가 딱 던지면은 천천히 떨어지면서 애들은 그거를 잡으러 가는
밑에 카메라가 2개가 달려있는데 한 개는 애들이 잡는 모습을 찍고 하나는 360도로 또 VR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저도 이제 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요즘은 드론이 많이 뜨기 때문에 드론은 동력을 가지고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얘는 반대로 동력을 안 쓰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원리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 얘기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뭐 가능하겠죠. 근데 밑에 있는 카메라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는 같이 돌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게 찍히는데 저게 이론상 불가능하다. 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일본에서 준비하냐? 일본에는 확실하게 오타쿠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됐기 때문에 저런 제품도 사줄 것 같아요. 국내는 잘 모르겠으나. 네. 갑자기 영감 받았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작년에 이제 일본 이제 사무리테 박람회를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면서 일본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놀랐어요.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일본 스타트업에 대한 뉴스가 안 넘어와요. 왜 안 넘어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본에 가서 직접 보니까 와, 우리나라 스타트업하고는 비교가 된다.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한번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별짓을 다 했죠. 난 홀로그램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스마트폰은 거치대인데 보통 홀로그램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플로팅 홀로그램 해가지고 45도 꺾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을 저 하프 미러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이너 비전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디자이너들을 많이 뽑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현재 회사에서도 이제 면접관을 하고 있는데 보통 디자이너 뽑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죠. 뭐 개인 작업하는 거 있어요? 아니 회사 이제 포트폴리오 말고 개인 작업하는 거 있냐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대다수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특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기가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건데 왜 회사 일 말고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없을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꼭 잊지 말고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되게 아까는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망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강연을 보고 너무 또 두근두근 희망이 차지는데 그런 거 같죠? 그래서 발명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다양한 발명 됐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면 제가 또 시키겠습니다. 네, 이쪽이.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하인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뭔가 되게 뭐 어때?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많고 방금 카메라 던져 떨어지는 것도 그런데 혹시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그렇게 약간 솜솟듯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 사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많을 텐데 저는 먼저 만들고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게다가 거꾸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귀걸이도 왜 귀걸이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게 되고 아까 비콘도 사실 이슈받았던 건 다른 거였는데 비콘이라는 거는 신호를 하나를 쏴요. 하나를 쏴가지고 뭐 쿠폰을 발생시키든지 인사말을 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콘 하나로 2가지 이상 기능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시작점이 그거였죠. 꼭 한 개만 해야 되나? 2개 이상을 할 수 없나?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약간 반항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고 본다는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많죠. 사실 대부분 잘 된 것만 보여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네, 실패한 건 엄청나게 많고 저는 이제 개인 작업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녹음실도 만들어 놓고 노래도 녹음하고 노래는 거의 뭐 실패작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근데 제품 같은 경우도 공개된 게 제 사업을 딱 2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서 공개된 아이템이 10개 정도 되고 비공개된 것도 한 10개 이상 돼요. 그만큼 이제 거의 1, 2주에 하나씩 계속 찍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바다
여러 개 하다 보면은 한 개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